여러분,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근데 이게 원래는 호랑이까지 담배 피울 정도로 많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핀다는 의미였다는 거 아시나요? 과장이 아닙니다. 17세기 조선의 남파에서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 핸드릭 하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는 4살에서 5살 어린아이도 담배를 배운다고요. 아니, 어린아이가 담배를? 네, 진짜였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 사람들이 담배에 미쳐 있었다는 얘기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담배를 피웠어요. 호랑이만 빼고요. 저희 단군 썰아에서 오늘 다룰 썰은 담배가 어떻게 조선을 완전히 점령했고 광복 이후엔 또 어떻게 국가 재정의 핵심이 되었다가 결국엔 사회의 적이 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400년 정도 되는 역사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때는 1592년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을 통해서 신기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호박, 고추, 그리고 담배. 특히 담배는 처음엔 그냥 신기한 외래식물 정도였죠. 연기 나는 풀이라는 뜻의 연초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퍼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623년, 전래된 지 20년에서 3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고가 터집니다. 동네 외관에서 담배 불씨가 떨어져서 건물 80칸이 다 타버려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담배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이른 기록 중 하나예요. 이때 광해군 일기에서 이 화재를 이야기하며 단파고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유래되어 현재의 담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와 관련된 재밌는 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선 최초의 금연가와 애연가 이야기입니다. 김상용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담배를 극성스럽게 반대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금연운동가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장유라는 사람은 담배를 엄청 사랑했어요. 조선 최초의 애연가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둘이 장인과 사위 사이였습니다. 장인은 담배 반대, 사위는 담배 찬성. 명절 때 엄청 불편했겠죠? 어느 날 장유가 어전해서,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다른 신하들은 아직 담배를 피울 줄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장유 혼자 뻑뻑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김상용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 사부 빈객 장유는 어전에서도 흡연하는가? 따끔하게 사위를 나무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야 이 자식아 사장님 앞에서 담배를 피워? 이런 느낌이죠. 장유는 그제야 깨닫고 담뱃대에 불을 껐어요. 근데 김상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날립니다. 구용정일세. 입의 모양을 바르게 가지라는 말입니다. 담배를 피우려면 입을 삐죽이며 뻑뻑 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그 모양이 보기 흉하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입 모양 좀 봐라, 꼴 좋다 이런 느낌? 장유는 그 후부터 어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화 이후로 조선에서 풍습이 하나 생겨요. 존귀한 사람이나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지금도 남아있는 그 예절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장인한테 한번 제대로 혼난 거죠. 참고로 장유는 담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단파고라는 이름도 그가 지었다고 합니다. 조선 최초의 애연가답죠? 그리고 1638년 인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손님을 맞을 때 차나 술 대신 담배를 권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래된 지 고작 40년 만에 이미 전국구가 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도 안 돼서 전 국민이 들고 다니는 수준이죠. 아니, 그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양반부터 평민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심지어 4살에서 5살 어린아이까지요.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갈 상황인데 당시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 대신 담배를 권하는 시대. 상상이 되세요? 담배가 이렇게 인기를 끌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돈이 됩니다. 엄청나게. 숙종 때는 담배 한 근, 그러니까 600g 정도가 은 한 양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몇십만 원은 좋게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민들이 쌀농사 지쳐두고 너도 나도 담배를 심기 시작합니다. 밭이 모자라서 농지 분쟁까지 일어났어요. 내 땅에 담배 심을 건데 왜 쌀 심으라고 하냐?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죠. 담배 때문에 나라 경제 구조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진안, 3등 같은 지역에서 나는 담배는 최고급 명품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쿠바산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전 상인들이랑 지방 상인들끼리 내가 팔겠다.
아니다. 내가 팔겠다 하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여기 진짜 미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19세기에 편찬된 천고의 아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조시대 경상남도 칠원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논밭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 돈으로 담배를 500냥어치 산 다음 서울로 가져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논밭을 팔아서 담배를 산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서울에서 3,000냥에 팔아치워요. 무려 6배 수익. 진짜로 성공한 케이스죠.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돈으로 다시 땅도 사고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담배 투자로 인생 역전한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한탕주의자. 돈이 되는 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아까 말한 1623년 외관 화재 이후로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1692년 숙종 18년입니다. 한 제실 근처에서 담배불로 화재가 나요. 그날 당직 서던 병조 난관은 파직당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 근무 중에 화재 예방 실패해서 잘린 거죠. 1717년 숙종 43년 전이현, 그러니까 지금의 세종시 일대에서 담배불로 여러 집이 불타고 관청 건물까지 타버립니다. 책임자들이 줄줄이 징계받아요. 지금 같으면 흡연구역에서만 피우세요 하면 끝인데 당시엔 온 집안이 나무와 짚으로 되어 있으니 담배 하나가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 성호익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에서 담배에 대해 평가를 내립니다. 담배에 이로운 점이 몇 가지 있다. 하지만 해로운 점은 10가지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뭐가 해롭다고 했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화재 위험이 있고 농사를 망치고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죠. 18세기에 벌써 담배의 폐해를 지적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담배는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왜? 다들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임금도 나섭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계몽군주로 유명한 정조 임금, 이분이 의외로 지독한 골초였습니다. 정조는 평소 신하들에게 담배의 장점을 역설했어요. 담배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소화를 돕고 불면증 해소에도 좋다. 왕이 직접 담배 홍보대사를 자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96년 정조가 과거 시험 문제를 하나 냅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에게 담배를 피우게 할 것인가? 대책을 제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 문제예요? 금연 대책이 아니라 흡연 권장 대책을 물어본 겁니다. 동서양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백성을 흡연자로 만들고자 한 통치자는 정조가 유일하다고 해요. 더 웃긴 건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서 직접 담배를 재배했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텃밭 농사하듯이 담배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수확한 담배를 신하들에게 하사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키운 건데 한번 피워봐. 심지어 1792년 한 편지에서는 자기가 키운 담배 자랑까지 해요. 내가 키운 담배 맛이 명품 담배로 유명한 평안도 3등초 못지않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청와대 뜰에서 담배 키워서 장관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개혁군주 정조의 숨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게 유행이 아니라 왕이 유행을 주도한 거였죠.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신분의 상징이 됩니다. 조선 후기엔 담배 피우는 파이프로 신분을 구별했어요. 서민들은 짧고 단순한 대나무 파이프를 썼고 양반들은 금, 은, 옥으로 장식한 긴 파이프를 들고 다녔습니다. 파이프 길이만 봐도 아, 저 사람 양반이네, 저 사람은 평민이네 알 수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명품 시계 같은 거겠죠? 형, 그거 롤렉스야? 이런 느낌? 여기서 잠깐 인트로 때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호랑이도 담배 피우던 시절이 생겨난 때가 이때예요. 왜냐고요? 담배에도 신분이 생기자 서민들은 불평이 생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담배를 피던 때를 그리워하며 호랑이도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 한 거죠.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긴 파이프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거리에서 긴 완골 담뱃대가 보행에 방해된다고 금지령이 떨어져요. 상상이 되세요? 1m 넘는 담뱃대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양반들. 지금으로 치면 셀카봉 들고 지하철 타는 수준이죠. 담뱃대로 인해 거리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법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일본은 담배를 돈줄로 봤어요. 일본 전매국이 조선 담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담배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일본이 통제하는 톡점 체제를 만든 거죠. 조선 농민들은 그냥 담배나 키워서 헐값에 넘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자 조선인들이 반발하죠. 백조담배, 경성담배 같은 국산 담배가 나오고 일본 담배 말고 우리 담배를 피우자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조직적인 운동까진 아니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 국산 담배가 애국이다라는 분위기가 퍼진 거예요. 더 재밌는 건 1907년 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채보상 운동의 일환으로 흡연 줄이기 캠페인이 벌어져요. 담배 끊고 그 돈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 금연이 애국이 되는 순간이었죠. 담배 하나가 정치적 저항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웃긴 건 1930년대 신문에도 요즘 어린이들이 담배를 먹는다는 비판 기사가 나와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청소년 흡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나 봅니다. 광복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기념으로 담배가 나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승리. 해방의 기쁨을 담배 이름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도 깨끗한 백지에 말린 최고급 관련 담배였어요. 이거 어디 내놔도 손색 없다. 품질로 승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쌀한말, 그러니까 약 12kg이 45원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승리 담배 한 값이 3원이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쌀 한 마리면 한 가족이 한 달은 먹잖아요. 그 쌀값의 15분의 1이 담배 한 값의 가격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쌀 한 포대가 10만원이라고 하면 담배 한 값이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되는 거죠. 당시 서민들 반응이 걸작입니다. 승리의 기쁨은 알겠는데 서민 지갑엔 너무 큰 승리네요. 애국 마케팅과 현실 물가가 정면 충돌한 순간이었죠. 해방의 기쁨을 담배로 표현했는데 정작 서민들은 그 담배를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한국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1948년 전매국을 설치해요. 담배의 재배, 제조, 유통을 모두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왜? 돈이 되니까요. 담배가 국가 재정의 핵심이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엔 일본이 담배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담배로 세금을 걷는 시대가 온 거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에선 담배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국산 담배 대 외국산 담배, 이른바 양담배 전쟁이죠. 정부는 국산 담배를 피워라 하고 외국산 담배를 규제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외국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금지령까지 내려요. 1970년엔 양담배 흡연하거나 판매하면 벌금을 때리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 국가 재정. 외국 담배 팔리면 돈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둘째, 농가보호. 담배 재배하는 농민들 살려야죠. 셋째, 정체성. 국산품이 애국이다. 그래서 양담배 회수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외국산 담배 피우지 말고 국산 담배를 피우자는 캠페인이죠. 근데 여기서 상황이 아이러니해집니다. 정부가 아무리 국산 담배 애용을 외쳐도 국민들은 양담배를 더 선호했어요. 왜? 맛있으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정부는 막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사 피우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닌가요? 금지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틉니다. 1977년 국산 담배 품질 개선 계획을 세워요. 양담배보다 더 좋은 담배를 만들자. 경쟁으로 승부하기로 한 겁니다. 담배 정책도 시장 경제를 이길 수 없었던 거죠. 1976년 드디어 담배값에 경고문구가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이거 보세요. 너무 부드럽죠? 지나치게만 안 피우면 괜찮아라는 뉘앙스예요. 당시 사람들은 농담했습니다. 이거 경고야 아니면 흡연 권장 포스터야? 그러다 1989년에 바뀝니다.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조금 직접적이 됐죠. 그래도 일으킬 수 있다니까 여전히 애매합니다. 1996년엔 더 강해집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 건강도 해치며 이제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경고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 또 다른 금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건 거의 금기였어요. 남자들은 버스나 식당 등 아무 데서나 피워도 되는데 여자가 피우면 저 사람 뭐야? 하는 시선이 쏟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성 흡연자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피웠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담배 꽁초가 쌓여 있었다는 얘기가 당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차별이죠. 같은 담배인데 남자가 피우면 괜찮고 여자가 피우면 안 된다. 이게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95년 판이 바뀝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가 확정돼요. 첫째,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금지. 둘째, 공공시설 금연 의무화. 이제 담배가 법적으로 규제받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건강에 안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하면 벌금 이하 단계로 넘어간 거죠. 2000년대 초반엔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TV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거의 사라져요. 방송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담배 장면이 시청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오후 시간대 방송에선 흡연 장면을 다 편집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보다 판타지 장면이 더 많이 나온다. 현실에선 남성 흡연율이 60%를 넘는데 TV에선 담배가 사라진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5년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전국 실내 금연 전면 시행. 모든 음식점, 카페, 공공실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나가요. 수십만원씩이요.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단속도 빡셉니다. 참고로 1980년대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80%였어요. 10명 중 8명이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30%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담배값도 계속 올랐어요. 2,000원대에서 4,500원으로. 서민 흡연자들은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고 반발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했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담배는 40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4살 어린아이도 피우던 시절이 있었고, 논밭 팔아서 담배 사서 대박난 사람도 있었고, 담뱃불 하나로 관직 잘린 공무원도 있었죠. 광복 후엔 승리 담배가 나왔지만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승리를 못 누렸고, 국가는 담배로 돈을 벌었고, 버스고 식당이고 다 담배 피던 때의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몰래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에서도 함부로 피우면 벌금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서 사람도 마음대로 못 피우는 시절로 바뀐 거죠.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변화하는 거겠죠.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단군 썰아는 이렇게 우리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만.